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물난리에 대해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10년대 초 반복되는 강남역 일대 침수와 관련해서 이 서초구가 대심도 저류조 건설을 추진하다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상황을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네, 대심도 지하 저류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지하 깊은 곳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류조를 말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한강 등으로 방류하는 방식인데요. 서초구는 일본 스기나미구에 설치된 시스템을 벤치마킹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결국 설치되지 않았다는 건데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2010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서초구는 2012년부터 대심도 지하 저류조 건설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서울시가 수해 안전망 개선을 위해서 방제용 대심도 터널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바뀌면서 추진이 더뎌졌고 결국 서울시 7곳에 설치 예정이었던 대심도 저류조는 신월동 한 곳에만 설치됐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의 강남역 인근 침수 대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당시 대심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거웠는데요. 토론회와 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초구의 대심도 저류조 설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유역분리 터널 설치와 하수관고 용량 확장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로 반박하며 여기에 10년간 3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대심도 저류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를 가장 경제적으로 할 거냐. 이게 늘 고민이죠. 대심도는 아주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월동 같이 저렇게 저지대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경우는 다른 대안적 방법이 우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하수 관거의 용량을 아주 대폭 늘리는 이런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이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그 강우에도 불구하고 침수의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이렇게 보고요. 네, 결국은 또 침수가 반복됐는데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데 이 예산 문제 같은 잘못된 예측에 따라 대책이 마련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역분리나 하수관 용량 확대로 시간당 85mm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초나 강남 모두 시간당 11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 수준의 강우였죠. 버틸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는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강남과 서초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